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오전 장 열렸는데 상승 출발 아주 좋아요. 현재 코스피 1.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491.70. 오늘 한번 2500을 다시 한번 뚫고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들이 16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어요. 코스닥도 817.79, 2.3% 상승하고 있고 현재 개인들이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외인들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니까 거의 다 빨간불이네요. 거의 보니까 1등부터 한 15등까지는 다 빨간불이다. 삼성도 한 800원 오르고 있고 LG 엔솔이 한 3.2%, 하이닉스 2.6, 그리고 삼바가 2.6%, 오선주 1.4, LG화학 3.9, 네이버 2.2, 현대차 1.1, SDI 3.4, 카카오 3.03%, 기아 0.9, 포스코홀딩스 2.4, KB금융 0.9, 셀트리온 1.6, 신한지주가 1.8%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이 2% 정도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8, LNF 2.4, 카카오게임즈 3.01, HLB 1.4% 정도 오르고 있고 파라비스가 3.2%, 셀트리온 제약 2.0, 첨보 4.8, 위메이드 7.3, CJENM이 2.9%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의 힘이 더 강력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좀 상승을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또 갑자기 또 요동치는 장이라서 언제 또 어느 순간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환율은 1278.10원 한 13.4원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소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 28년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죠. 75bp 인상을 했고 결국은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연준의 의지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03.70포인트 올라서 3668.53으로 마감을 했고요. S&P도 1.46포인트 올라서 3789.99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2.5% 올라가지고 11,099.15로 거래를 마쳤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이날 3.448로 출발했는데 10년물 수익률은 3.291%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좀 월스트리트는 연준의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춰요. 보니까 파월 의장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퇴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수천 번 찔러서 인플레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더욱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역시 뭐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죠.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 이후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는데 진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연준이 연말에 기준금리 전망으로 새롭게 내놓은 3.4%라는 숫자에서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우선순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연준의 오늘 발표는 금리 인상의 잠재적인 후폭풍에도 불구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한동안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지 않았는데 이 같은 공격적인 인상이 당분간 시장을 달래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아까 인상했다고 했는데 이는 1994년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4% 가까이 오를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4%. 연준은 이날 오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를 마친 후에 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연방기금 목표 금리를 1.5에서 1.75%로 약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를 해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고 0.5%포인트 인상을 선언한 예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원이 0.75%포인트 인상에 손을 들었어요. 캔자스 시티만 빼고 나머지만 다 0.75다. 하여튼 금리 결정에 참여한 이사회 위원들은 4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는 거죠.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를 보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한 3.4%까지 볼 것 같아요. 2023년 말에는 3.8%로 올릴 계획이고요. 24년에는 금리를 소폭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파적인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18명의 이사회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가 내년 중 한 4%를 약간 웃돌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관점에서 볼 때 50 베이시스 포인트 또는 75 bp 이상 인상이 다음번 회의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리 인상 변화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오늘의 75p 인상은 이례적으로 큰 것이라고 하죠. 이 정도 규모의 움직임은 흔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의도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기 전까지 내려갈 수 없다고 하죠. 우리는 진전을 보길 원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 강조를 합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도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연준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1분기 약세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준의 목표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금리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요. 지난 5월까지 연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하지만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연준은 이날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한 1.7%를 기록하면서 둔화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전망치보다 각각 1.1%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하는데 연준은 2024년 경제가 1.9% 성장하면서 약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올해 5.2%를 기록한 후에 내년에는 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4년 말에는 연준 목표치에 근접한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상황이지만은 24년에 2% 근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연준의 SEP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히 테스트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높아진 유가 등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파월 의장은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이 난이도를 높였고 큰 도전들을 만들어냈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언급을 하고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업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죠. 연준은 실업률이 올해 3.7%에서 23년에는 3.9, 24년에는 4.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4.1%로 기록할 경우에 이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건강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통해서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S&P 500이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날 또 일제히 반등을 하더라고요. 아마존도 한 5% 올랐고 테슬라 5.48% 올랐어요. 애플 2%, 마이크로소프트 2.97% 정도 올랐고 보잉도 한 9.4% 급등을 해요. 스타벅스 2.5% 올랐고 좀 많이 올랐네요. 뭐 대본에너지 3% 정도 올랐네요. 보니까 국제 유가는 하락을 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배럴당 3.1달러 내려서 115.83달러 거래 마쳤고 8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2.19달러 내려서 118.98달러를 기록 중이네요. 금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8월 인도분 금 가격 전거래보다 온스당 22.6달러나 올라가지고 1836.10달러 거래 마쳤고요. 달러화는 약세고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6% 내려가지고 104.87을 기록 중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증시는 다시 반등을 했고 우리의 삼성전자도 현재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700원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잠시 더 올랐어요. 한 1,0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있습니다. 한 27만 8천 주 정도. 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변동이 될 겁니다. 맥쿼리가 한 8만 주 정도 사고 있고 UBS 25만 4천 주 팔고 있어요. CL이 한 10만 4천 주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우선주는 현재 56,900원 정도, 56,900원 정도 오르고 있네요. 56,900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100원 정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이 한 3만 3천 주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 SG 5만 5천 지금 사고 있고요. UBS 19,000, 메릴린치 15,000, HSBC 12,000 정도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또 UBS 팔고 있어요. 3만 주 정도. JP모건 15,000 정도 매도하고 있고 골드만 13,000, 메릴린치 9,400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보니까 한 천원전자는 되겠네요. 천원전자. 천원전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